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이 대목에서 2부 그랬죠. 2부. 1부 순서 들어갔습니다. 1부 아빠들의 왕수다. 샵 1035.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치쇼 첫 출연한 선대인 무슨 연구소 경제연구소 소장님. 아니 왜 연구소 이름을 왜 정확하게 안 해주세요? 여기 안 써 있잖아요. 작가들한테 해주셨어요. 이제 무슨 연구소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입니다. 아, 선대인 경제연구소.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첫 출연.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수호해요? 네. 예, 조국을 수호하는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아, 일기. 네. 로스쿨. 네네. 아, 나 어제 처음 들었어요. 이름은 모르시고 어떻게. 그런 내용만 관심 있어요. 인물은 중요하지 않아. 자,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고요. 정인설, 어디 경제신문이죠?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자, 이렇게 해줘야지 청취자분들이 기억을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방송국 오신데 어딘지 아세요, 선대인 소장님? 여기 SBS 스튜디오잖아요. 예. 네. 프로그램 이름.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딩동댕.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자, 속보 떴어요. 박근혜 재판부. 오늘 방금 우리가 실시간 검색어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하지 않았다 했는데 박근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임했습니다. 필수적 변호 사건이죠. 네. 뭐 필요적 변호 사건이고 변호. 네. 엄밀히 3년 이상의 형을 예상하는 사건은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지 재판을 할 수 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 피고인 구속된 재판은 이제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하고요. 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국선 변호인 선임은 아니고 선정이에요. 선정? 예, 정해주는 거죠. 죄송합니다. 변호사들은 저런 거 몰랐죠. 바로 잡습니다 해야 되겠는데요. 선임은 그러면 그 의뢰 네네네. 고객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변호인을 선임하는 건데. 변호인을 선임하고 네, 선정과 다르고 임명하는 그렇군요. 네, 선정. 그 형사소송법에도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하면 또 나가다 잊어먹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사랑의 여인이 선정이었다. 무슨 선정이었습니까? 박선정이죠. 박근혜 대통령 선정이었으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하면 이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보는 라디오로 들었는데 누구 이게? 좀 다운거리 들어오셨네. 다운거. 이게 보는 다운거리. 국선 변호인 선정이네요. 네, 선정입니다. 정해주는 거죠. 이야. 어제 우리가 방송을 하다가 어제는 그거였었거든요. 삼변시대. 네. 그래서 그 CNN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네. 더럽고 차디찬 방에서. 근데 원래 방은요, 교도소 방은 군대하고 똑같이 자기가 청소하는 거거든요. 자기 내가 게으르고 참 못난 사람입니다. 이걸 자인해버린 거예요, 인터내셔널리. 네.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방송에다, 방 깨끗한데 나는 저거 6분의 1 많은 데서 살았네? 그리고 박근혜 독방 검색해보세요. 그랬더니 5분 만에 실시간 검색어가 1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PD하고 작가들도 네. 정말 이거 우리 때문에 1등 했나? 그렇게 많이 듣는 줄 모르고. 그럼 청취율 조사도 잘 나오겠네요? 정치율 조사는 뭐 두 자릿수 나오겠죠. 예. 1.1 이렇게. 자,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정 이거 조금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선정을 해서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과 잘 협조해가지고 이제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관계없이 일단 변호인은 있어야 절차가 진행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변호사 그럼 몇 명 지정합니까? 몇 명 선정합니까? 정해진 건 없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방대해요. 양이. 그동안에 있었던 뭐 증인신문 관련된 것만 읽어보려고 해도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자료만 해도 10만 페이지. 네. 이제 복수의 국선 변호인을 이제 그 선정을 해서 좀 재판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명입니다. 자, 질문. 네. 국선 변호인은 그럼 얼마 받습니까?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국선 사건당 국선 전담이 있어요. 예. 국선만 하는 변호사들은 정액으로 받고요, 월급으로.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내가 국선 변호인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추첨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한 건씩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아야 수십만 원이죠. 30만 원이요? 예.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투여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수십만 원. 네. 조금씩 올라가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 그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하면은 세금 떼고 한 29만 원 정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예,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네, 공판 절차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재판이 길어지면 더 많이 받습니다. 시간 나요. 그래 많아봐야 100만 원 좀 넘어가는데 일단 페이지가 10만 페이지가 넘어가요. 자료가.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자, 네. 변인 접견을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피고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네. 피고를. 네. 그래도 재판이 진행되나요? 진행될 수 있고요. 심지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걸석 재판 진행이 가능하죠. 걸석. 네. 가능합니다. 걸석이라 하면 조금 비슷한 표현은 결석이죠. 그냥. 네, 안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죠. 안 나오면은요 자리를 비워놓은 채로 피고인 자리를 비워놓은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예. 다만 그때 규정에 따르면 검사와 국선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견 물어보는 거지 국선 변호인이 못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나올 때까지 한다고 해서 재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재판 진행과 선고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구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다 자, 가능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간다고 한들 네. 법무부는 법리 절차에 따라서 네. 진행하겠다. 사법부. 사법부는 네. 사법부는 그래서 어제 그 뜻을 보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재판에 못 나오겠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설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연장선이 아니겠느냐라고 짐작이 되고요. 하지만 약간의 여지는 둔 거죠. 나는 이제부터 못 나가겠다. 뭐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건강 이유를 건강상의, 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론 보고 또 뭐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 오늘 여론 보고 이제 그 내일 비가 오면 기후상의 이유로. 아 그렇네요. 예.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 감정상의 이유로. 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다음에 여기 오늘 변호사 그 우리 선대인 소장도 나오니까 경제상의 이유로. 아 그것도 중요하죠. 그다음 정인설 기자 나왔으니까 언론상의 이유로.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 반박을 조목조목 다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이게 너무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다라고 했는데 뭐 더럽고 차가울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교정시설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오히려 일반 그런 그 수용인에 비해 가지고는 더 좋은 환경에 있다.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그 없겠죠. 럭셔리 독방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어제 세 분의 네. 변호사가 네. 그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 그 원룸부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 환경 자체를 탓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건강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가 원활하지 않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들이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여기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이미 외부 진료를 받았죠. 예. 허리 통증 또 발가락. 그 서울구치소 의무과는요. 의사분들 뭐 이런 등등 분들이 한 10대 명이 그 한 방에 크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치소 내에서도 이제 수시로 필요할 때 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예. 반박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침대를 써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침대는 사실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리스가 지급이 되고요. 또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추가로 지급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인권 침해인지 예. 잘 납득하지 않습니다. 3단 접이 매트리스거든요. 군대 있는 것보다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직접 어떻습니까? 착용감이. 사용감? 사용감. 일단 누우면 1분 안에 쫙 잠이 드는데 그런가요? 여기가 네. 천국이구나. 혹시 예. 정 의원님도 그 안에 계실 때 예. 너무 밝아서 잠 못 잤나요? 아니 전 세계 교도소는 불을 네. 안 거예요. 그러니까요. 끌 수가 없죠.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불을 못 당연하죠. 겁니다. 예. 다만 이중불을 해놓고 낮에는 책을 볼 수 있게 환하게 해놓고 밤에 잘 때는 환한 걸 하나 꺼주고 취침등 하나만 켜놓습니다. 안에가 들여다 보여야 되니까요. 호텔이 아니고 교정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교정시설의 목적에 이제 부합하는 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도 밝아서 잠 못 잔다? 구치소 측에서도 밝기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다른 데를 안 가봤으니까 예. 거기가 좋은 줄 모르는 것 같고 교정시설의 장을 뭐라 그래요? 교장? 교도소장? 제가 어째 저녁에 사람을 만났고 교정시설의 장은 그랬더니 교장!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군요. 아니 근데 구치소 중에 예. 서울 동부구치소가 있어요. 거기가 지은 지 얼마가 안 돼서 예. 최고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남부 예, 교도소에 맞습니다. 썼던 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광명으로 이사한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송파구로 있죠. 아니 동부구치소. 저기
천왕에 있는 거는 남부고요. 이번에 동부가 또 새로 생겼어요. 거기 그래요? 송파구 문정동에 정말 예.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예요. 그런 곳이 정말 없는데 딱 가서 여길 가고 싶어가지고 또 그렇게 백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마 여기를 잘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교도소 시설은 첨단으로 되면 될수록 깝깝한데요. 그런가요? 교도소 역시. 시설은 네. 수동으로 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첨단은 네. 문을 딱 따잖아요. 네. 그럼 그 보안과에서 보면 그 방에 불이 빨간불이 딱 들어와요. 닫혀있으면 파란불. 그럼 여기 문 왜 땄어? 그럼 바로 인터폰이 와요. 근데 수동은요. 문을 따줘도 모르고 그냥 CCTV로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네. 모든 게 전산화돼 있으면 안에 있는 재수자들은 불편해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 와본 적 있냐? 한국 구치소 교도소 가본 적 있냐? 누가 MH 그룹이 누구예요?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사람들인데 진짜 저는 그룹 뭐 재벌 그룹인 줄 알았어요. 뭐 예전에 뭐 정몽원 해서 MH였고. 오. 그다음에 뭐 그렇네요. 예. BH 블루하우스가 아니면 사실 MH 노무현 뭐지? 뭐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MH 죠. 그러니까 MH였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분도 MH 아니에요? 누구요? 고르바초프 미하일 고르바 미하일. 그렇네요. 네. 억지 쓰지 마세요, 좀. 억지네요, 정말. 예. 그런데 MH 그룹이 도대체 어디죠? 일단 본인들은 국제법무그룹이라고 합니다. 오. 뭐 국제법무법인이란 말은 안 쓰는데 국제법무그룹이라고 아니 어쨌든 검색을 하죠. 하면요. 인터넷 네. 검색을 하면 좀 내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MH 그룹. 네,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요. 뭐 유튜브 등의 어떤 사이트도 있는데 예. 다 영어로 돼 있나요? 예. 하지만 그거를 번역한 기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어렵지 않게 기사 내용 접하실 수 있는데 고위급 인사들의 MH 그룹 MAH. 예. MH. 예. 그렇죠. MH 그룹. 예.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그리고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법무팀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인권 문제에 특화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차남도 역시 이제 후계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생포돼 가지고 그 혁명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에 이 카다피 차남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고요. 결국은 6년 만에 수감 6년 만에 석방됐는데 이게 직접 유엔이면 석방을 시킨 건 아닙니다만 문제 제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성과를 얻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그 통계를 보면 주로 독재자들을 변호한 경력이 많네요. 그거 이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성과로 내세우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인권이 아니고 독재자들의 인권을 보호한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모든 사람들은 인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저도 어제 들어가 봤어요. MH 그룹이 이제 알았다 이유를. 네. Military Dictatorships Human Rights. 독재자들의 인권. 역시 알겠습니다. Military Dictators Human Rights. 알겠습니다. MH 그룹. 네. 독재자들의 인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어로 좀 해보세요. 영어 유학 미국 유학 갔다 왔잖아요. 아니 뭐 다수가 누구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MH 그룹까지 나오니까 이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거예요. MH 그룹 그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 근데 MH 그룹 홈페이지 가면 4건의 이제 보도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건이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카다피 차남에 관련이고 3건이 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사실 이들이 봉사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짐작입니다만 아주 고액의 어떤 그 수임료를 받고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 그건 누가 일을 맡긴 것인지 또 좀 궁금하고요. 또 의뢰인이 누군지. 네, 궁금해요. 오, 정말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이거 봉사활동은 아닌 거로 짐작이 되니까요. 특히나 더더욱 그 서양의 문화상. 또 우리나라 그 주요 일간지에 광고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한참 됐죠. 며칠 됐죠. 그런데 맞습니다. 지난달 27일로 기억하는데 예. 내용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및 인권 유린에 관련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가겠습니다. 오늘 분량 욕심이 많으셔 보니까. 아니 오늘 오프닝 하려고 미리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자, 광고 손 듣고 변호사님이. 2부에서 돌아오겠 2부인가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왕수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 정인설 기자, 그리고 오늘 방청객 모드로 잘 참여하고 계신 선대인 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교도소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3916님 안녕하세요. 교도소 방에 곰팡이 없죠? 울 집은 곰팡이 꼈는데 나도 거기로 이사 갈까 보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다스는 누구 거죠, 근데?
자, 박땡땡님, 저도 구치소 생활 해봤는데요. 박 전 대통령 4분의 1만한 공간에 5, 6명 생활합니다. 맞습니다. 어제 가슴이 답답하네요. 어제 그 장소를 봤더니 8명에서 12명까지 들어가는 방이에요.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혼자 쓰니까. 예. 저 봉도사님도 사실 독방 쓰지 않으셨나요? 1평짜리 독방. 아니 근데 제가 사실 홍성교도소였죠 그때. 예. 제가 면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추리하게 계실 줄 알았는데 막 때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체질이야, 체질? 네, 얼굴에서 광채가 나. 그래서 이게 면회 간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그 표정도 너무 헬마가. 그러다 이제 이렇게 했다가 특별 면회니까 반수를 네. 했다가 이제 교도관들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3명이 기록하거든요. 네. 그럼 주 무슨 교도한테 주 보좌관 그럼 네 그럼 보좌관 직업이 뭐야 그럼 보좌관입니다. 최재성 의원이 왔다가 야 난 교도소 교도관들을 보좌관으로 두고 있는 최소장 처음 봤네. 아 선내 소장님 네. 어제 국감에서 사회적 경제 교과서 논쟁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감이 예. 이제 이 사회적 경제 교과서라는 걸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이제 뭐 집필한 교과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뭐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시장 경제는 사실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일종의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이 경제 구조잖아요. 키워드가 시장 경제하면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탐욕이 베이스로 깔린 거고. 그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되는데요. 갔습니다. 예. 일단 어쨌거나 이제 이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그걸 이제 합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에 이제 이 소떼를 기르는데 예. 아 나만 많이 이제 소를 키우겠다. 그래서 많이 먹이겠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풀밭이 사실 예. 이제 고갈되고 예, 황무지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조정들이 필요한 거죠. 야. 그래서 이제 그런 조정들이 필요한 경제 영역이 있는 겁니다. 상호 공조하자라고 그렇죠. 네. 하는. 그래서 이제 예. 그냥 단순히 시장 원리에만 맡기지 말고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예. 또 뭐 사회적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 조직들을 통해서 공동체 이익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도모하고 또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그런 분들을 이제 돌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네. 경제 교과서를 만든 거죠. 네네. 서울시장과 주영 교육감이. 네. 근데 국감에서 왜 논쟁이 됐어요? 그 정재원 의원이 예. 자유한국당 정재원 의원이 이걸 봤더니 굉장히 내용이 살벌하더라. 그리고 시장 좌파 경제 교육을 시키는 거다. 예, 시장 경제를 부정하더라. 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황당했어요. 오. 왜냐하면 거기서 시장 경제라고 하면 박원순 시장 경제는 아니죠. 이렇게 털지 않으면요, 이제 그 채널 돌아가요. 좀 묵직하게 갔어. 예. 자, 물론 그치. 당연히 이제 예. 그런 시장 경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 경제로 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좀 보완하는 경제인 거죠. 장재원 의원이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좌파 교육이다. 네. 그래서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다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재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잖아요. 예. 근데 지자체에 지금 각 지자체에 예. 사회적 경제센터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에도 사회적 경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같은 당 그 지자체 의원들이 하는 분들이 지자체 경영하시는 분들이 다 시장 경제를 부정하냐? 그거 아닐 거잖아요. 대구의 권영진 시장쯤 되면 충분히 그 사회적 경제 대구도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알기로는. 있죠. 네. 왜냐하면 그분이 무척 합리적이고 우리 옆쪽에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자유한국당 옛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소장파로 보수가 개혁해야 된다. 그 주장하던 분인데. 비교적 교육파 쪽이죠. 예. 정석 기자님. 사회적 경제 교과서
보셨어요? 저도 뭐 다 보진 않았는데 이게 인정교과서라고 인정교과서는 뭐냐면 이제 국정교과서가 있고요. 그죠? 예. 뭐 항상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였고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검정교과서.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검인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검인정교과서. 이게 인정교과서는 다 만들어서 그냥 인증 정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참고서로 쓰던 말도 참고서 정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꼭 다 봐야 되는 교과서는 아닌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이런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책만 봐요. 보지 말라는 책. 그래서 보지 말라는 책은 아니고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책만 봐요. 반드시 봐야 되는 교과서는 안 보고. 이건 보지 말라는 교과서는 아닌 것 같고.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참고해라. 네. 참고수 정도. 말씀하신 대로 선수단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주는 거죠. 보완해 주는 거. 기존에 그 검정 교과서는 시장 중심에 맞습니다. 가 있으니 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이고 전 세계 특히 북유럽 국가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원래. 뭐 사회적 시장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흔히 얘기하는 따뜻한 시장 경제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사회적 정 말고 주의 넣으면 어떻게 돼? 사회주의 경제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런 아니라는 생각 안 거죠. 했는데 정인석 기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불온서적이 되면 또 더 많이 보겠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나누는 거죠.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이기심이 가장 근저에 깔려 있다면 사회적 경제는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거고 그래서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하나의 어떤 그 상징 모델로 예를 들어 한 3만 명 정도 되는 군 단위가 있으면 네. 그냥 그 놔두면은 기업 하나 두 개 정도가 그 기업 군 전체의 그 경제를 장악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지역에 뭐 작은 기업들도 있는데 큰 기업과 작은 기업들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뭐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생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생산자와 예.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주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뭐 농산물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이 조합원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성투가 다 용납 안 된다 이런 표현 썼는데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급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 교과서. 그러니까 섬뜩하다 용납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정재원 의원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뭐 그 소떼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 교과서에 실린 그 만화 내용은 뭐냐면 고등어를 잡는 그 어촌마을 이야기가 나와요. 네, 사회적 경제 교과서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고등어를 나 이렇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고등어를 나의 마음대로 많이 잡아야지. 이랬는데 이제 모두가 그렇게 하면 사실은 고등어가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시장 경제를 부정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2009년에 받았는데 이분이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유주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사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공유주의 비극을 넘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사회적 경제 개념을 뭐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이 되는 그런 이제 이 주장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하는 말은 뭔가요?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을 사실은 이제 이 부정하는 식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게 섬뜩하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걸 용납 안 된다. 근데 이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일자리위원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동시에 이제 그 양극화 해소 이 부분을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생협이나 선수장이 말씀한 생협이나 뭐 협동조합 아니면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공익적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경제적 요소도 그걸 같이 있죠. 하자고 어제도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시장 경제도 사실 뭐 교과서에 그렇게 잘 실려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두 부분이 이게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그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 이런 데 좋은 일자리로 급여는 다소 좀 낮더라도 급여도 이제 요즘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그 좋은 일자로 칭하고 심지어는 한 30% 가까운 분들이 이런 데 일하는 게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만족도가 높고 그게 그럼요. 좋은 일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각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농촌 지자체예요. 예. 농촌 지자체는 사실 이제 이 고령화된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 사실 뭐 보건소를 다 지역에 다 설치하기가 사실 어렵죠. 상당히 예산이 예.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 생협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데서 그러면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조를 보조도 해주면 하고. 그러면 이제 의료 생협이 예. 이렇게 이제 뭐 셔틀 버스도 보내고 또 의사들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왕진도 가고 예.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일자리도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어떤 이제 공적인 예. 그런 역할도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간단하게 근데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무슨 사회적 예, 경제도 이렇게 아니고. 예를 들어도 될까요? 손수호 네. 변호사님. 네. 이제 또 2부 들어오니까 방청생 모드네. 오프닝 안 자, 시켜줘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아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그때 논쟁에 또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아, 네. 진주 의료원 적자이기 때문에 문 닫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의료원 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해서 적자가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렇죠. 공공의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공공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 쪽으로 이렇게 경제로 보면 좀 유사한 거고 영리 목적으로 영리 아니라고 하면서도 대형 병원이 오로지 돈벌이로 가는 것을 시장 경제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네. 헌법 규정을 한번 보면 이제 짧게 예. 119조 기다리고 있었어. 유명합니다. 말시켜주길. 네, 119조. 1항과 2항 두 개의 조항으로 있는데 예. 1항은 원칙이에요.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예. 이거는 뭐 사기업의 예. 영리 활동을 또 보장해 준다는 보장하고. 얘기입니다. 어허. 적절한 한도 내에서.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오히려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해야 된다. 그게 바로 2항인데요. 이른바 이제 경제 민주화 조항이죠. 네.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취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이 이른바 이제 그게 기본 정신이 사회적 경제 개념이 거기 녹아 있다. 그렇습니다. 예. 헌법에도 당연히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게 변호사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왜 네. 애플 119조일까요?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 네. 119, 119조를 들여다봐라.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몰랐네요. 네. 예, 그래서 112도 좋아요. 네. 예, 그거는 무슨 위기 상황. 38조 예, 납세의 의무입니다. 38조를 왜 나와? 좋은 숫자니까. 네. 우리가 방땡이에요? 네, 좋은 숫자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선영님, 그러니까 선대인 소장님 나오셨네요. 게스트 섭외 짱. 짱 좋다, 나쁘다 이건 아직 없어요. 짱 좋다는 이야기 이게 뭐 참나. 난다? 난다. 난다. 짱 난다? 거물급 게스트만 모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이제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경제 우리가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되 예. 시장 경제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공공이 많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그렇죠. 정부가 있고 예. 또 공공의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족하죠. 거예요. 그래서 예.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경제 활동들을 해서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시장과 네. 그 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유시장과 국가라고 하는 공공성의 중간 지대를 메꿔줄 수 있는 게 협동조합, 그런 사회적 측면. 경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데 가면 몬드라곤이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예. 이 기업은 사실 협동조합이에요. 세계 최고의 협동조합이죠. 예. 예.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경제 규모가 기업 순위로 한 7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따뜻한 경제 말씀하셨는데 따뜻한 경제의 본고장 네. 스위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네. 그리고 그런 데 가면 다 쿱이어갖고 마켓이 그렇죠. 네. 다 협동조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쿱이라는 게 바로 이제 코오퍼레이티브.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이제 도거의 불어예요. 이거는 영어 한 거예요? 영어 한 거라고 봐주세요. 근데 비웃어 다 비웃어. 표현이 다 똑같습니다. 스위스인이 영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왜 둘이 왜 경쟁 포럼을 아니, 근데 계속 이게 이거 칭찬 아니에요? 스위스인 영어? 진짜 근데 갑자기 어이가 없어지네. 부러운데? 이게 왜 뭐 서울 남대문 안 가본 김수방이라고 그러나요?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졌어요. 이번에 1패. 선대 1패. 아니 근데 영어 발음이 원래 이래요. 코오퍼레이티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과로 사회는 더 이상 안 된다. 정인설 기자님 한번 설설기면서 얘기해 보세요. 설설 기면서 가로 사회는 그냥 우리 정인설 기자님, 설 기자.
항상 우리가 1위 해야 되는데 이거 2위 하고 있잖아요. OECD 근로 시간 기준으로 멕시코가 1위고 항상 한국이 2위인데 예. 그게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자존심이지 다시 1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대인 소장 적응했어.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겠어. 이런 건 이제 끝물에 들어오셨어요. 끝물에. 이런 건 근데 제가 OECD 통계들을 보다 보면 예. 한국이 OECD 국가 맞아 이런 생각이 이거 들 때가 있어요. 파키스탄이니까 이거 좀 뛰어나도 돼. 침튀겨 네. 너무 많이. 왜냐하면 나쁜 쪽으로 다 1위예요. 최장 근로 시간, 예, 자살률 노인 1위, 자살률 노인 1위. 빈곤율 예. 1위, 청소년 우울증 환자 1위. 사교육비 1위, 사교육 예. 시간 1위. 예. 이게 진짜 좀 바뀌어야죠. 근데 좋은 것도 팟캐스트 있잖아요. 팟캐스트 팟캐스트 1위. 1위. 팟캐스트 세계 1위. 아 그래요? 그럼요. 이용률 1위예요. 예, 아무도 못 따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이. SBS 정치쇼 이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1위야. 예. 근데 팟캐스트가 1인 것도 한편으로는 예. 어찌 보면 언론 지금 지수가 최하위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언론이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언론 팟캐스트가 자유지수가 부럽네요. 언론 자유지수가 노무현 대통령 때 20위권이었다가 10위권이었다가 지금 70위권 밖으로 쫙 미끄러졌어요. 경쟁국들이 잘했겠죠. 오늘 선대인 소장이 나오니까 이상하게들 그 경쟁포를 막 날리는데. 아 평소 분위기는 이게 아니에요? 평소 분위기는 서로 네. 그 우아한 분위기.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오늘도 그랬나요? 그랬는데. 아니 지금 진행자의 이거는 약간 호도입니다. 호도. 호도. 네. 호두나 까드세요. 근데 두 분 보니까 이게 얼굴이 인상이 선해서 예. 그러실 분들 같지 않아요. 인상이 선대인이야? 선한 사람 사이에 대인이 낀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사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바로서야 하지 말자. 쉬고 가는 경제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를 하자라는 그리고 거예요.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휴가 왔을 때 휴가 썼잖아요. 네. 그럼 모두 다 자기 휴가를 찾아 먹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맞습니다. 근데 왜 휴가 갖고 일을 계속 해갖고 사람들 힘을 들게 만드냐고요. 또 미사일도 쏘고 예? 이러니까.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명령만리 책 읽어갖고 휴가 때 좀 놀 사람들 막 다 가서 책 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휴가를 오호. 저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호. 연장 근무하고 야근 쓰고 이러면 이거 돈 받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그걸 휴가로 바꾸자. 그러니까 일한 그거 좋네. 만큼 축적해서 예. 이제 휴가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독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선대인 경제연구소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축 많이 휴가제. 하셨어요?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뭐 법으로 있으면 근데 이걸 쓰는 문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두 분은 이제 경영자시니까 쓰시지만 제가 사업을 한 30년, 30년 해보니까 노동자들은 딱 하나예요. 월급만 주고 잘 놀리면 열심히 일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핵심이에요, 세분 다 그게. 경영자시네. 저는 고용인이니까 고용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예. 정말 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네. 급여 많이 주고 많이 놀리면 미안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근데 일해요. 신문사는 좋은 직장이죠, 사실. 예. 정말 좋은 직장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 셋 중에 내가 보니까 누가 가위바위보 갖고 진 사람 악덕 고용주 한번 뽑아볼까? 제가 자진 납치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요거 제가 예.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사실 노동시간 단축이 좀 핵심이에요.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OECD 국가들 중에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는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지신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정부에서 이제 이 유권 해석을 좀 잘못해서 사실 그 일주일에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허용했는데 이걸 엄격히 해석해서 52시간까지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를 이제 노동 시간을 좀 단축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선거 전역인 공약도 가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노동시간 단축하면 생산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냥 시간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 다 1400시간대, 1500시간대, 1600시간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 2000시간대가 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의 소득이 우리보다 2배, 3배씩 높아요. 중요한 건 경제 성장성. 네. 그다음에 생산성. 생산성. 네. 예. 그렇죠. 그게 훨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7, 80년대에 공장 돌릴 때 예. 그냥 장시간으로 이렇게 쥐어짜드는 그런 때는 예. 많이 쥐어짜면 생산력이 늘어나지만 이제는
이제 정신 노동을 해야 되고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예. 그런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쉬게 하면서도 자기 충전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빠들의 수다 2부 순서에서 마치는데 세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 인사하세요, 얼른. 그러게요. 인사 안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인사하시고요. 이어서 3부에서는 안민석 의원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정봉주의 정치쇼 3부 봉터뷰. 정봉주의 인터뷰. 아하. 하태하태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디죠, 지역구가? 오산. 아니, 해방 이후 우리가 처음 보잖아요. 8월 15일 이후 처음 보는데 이렇게 8월 15일 도전적으로 날 제 얘기 말씀하시면은 8월 15일 날 복권도 못 그럼 이제 시켜놓고 봉도사님 그동안 엑스파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까버릴까요? 8월 15일 날 복권도 못 시켜놓고 왜 복권 못 시켰냐니까 요리조리 피하다가 딱 나타났고 하는 얘기 8월 15일 이후로 우리에겐 또 크리스마스가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 날 복권 시킨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한테? 우리에겐 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한 번에 잘하면 예, 잘될 알겠습니다. 재미없잖아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 국장님이라고 안원구 청장님을 부르시는 분들 호칭을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입니다. 양정환님, 샵 1035 단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양정환님, 안민석 의원님, 내사선 의원님 화이팅 하십시오. 아이수님 3부 기대돼요. 안 의원님 나오신다니. 보증수표. 자, 지금 법안 갖고 국민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안민석 의원님? 무슨 법안이죠? 국민들은요. 예. 최순실 재산이 예. 다 몰수된 걸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쉽게 다 몰수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재산이 많을까 하는 생각도 할 거고. 예, 그거는 그런 생각 안 해? 예, 많을 거라고는 그렇게 의심한 사람은 없고요. 예. 다 최태민 재산이 다 최순실 재산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법이 없으면은 음흠. 공소시효가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조사하고 수사해야지 환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7, 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7, 80년까지 네. 최태민 재산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증은 다 있는 거고. 그걸 심정이라고 그러시면은 우리가 무슨 의혹책을 제기하는 겁니까? 그건 애들도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요? 아니 최순실 씨가 자기 말로 강남에 유치원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예. 또 최순실 뭐 언니하고 동생 그 재산들이 다 통틀어서 지금 이제 확인된 것만 해도 3천억 있지 않습니까? 3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예. 은닉 재산 빼고. 아하. 근데 국정과제 1호로 은닉 재산 환수하는 것을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약속을 하더라도 특별법이 없으면은 7, 80년대 재산 추적을 못 하는데 예. 이게 환수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을 특별법이 제정하자는 필요하다. 것이고요. 또 이거 하다 보면은 예. 최순실뿐만 아니라 MB도 포함하자. 예,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를 해주시면은 최순실 MB 재산몰수 특별법이 되는 거죠. 요걸 정기국회 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넘어가면은 그 페이지에는 지방선거와 개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최순실 감옥에서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 청장님. 예. 이 문제는 국민들이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안민석 의원이 포인트를 잡아갖고 예. 특별법 만들자.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주장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 그런 지적도 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위헌적 소지가 있지 않을까? 예, 지금 그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방금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공소시효를 초월해서 다 기간을 하자는 것이 그 위헌 요소가 있는 것이죠. 예. 헌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초월해서 가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그 행위자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예. 몰수한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예. 그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광석 그 특별법 만들자고 했을 때 예. 이게 이제 일각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전혀 또 별개예요. 그렇죠. 이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고 공적 이익이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돈은 국민들의 세금이었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었거든요. 70년대 박정희 통치 자금으로부터 넘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국민들의 세금이라든지 또 월남 파병 용사들의 전투 수당, 예. 그다음에 차관 리베이트 이런 것들로 다 통치 자금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스위스 비밀 구자에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은 정말 이게 촛불혁명 정부에서는 과거 스위스 비밀 구자 한번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법도 바뀌었잖아요. 이제 스위스에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면 계좌 내역도 공개하고. 그건 이제 공부를 하셨네요. 15년 12월 달에 오늘 방송 여기서 그냥 한번 깰까요? 갈 때까지 가봐. 네. 스위스가 예. 15년 12월 달에 해외 부정 은닉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스위스한테 공식 70년대, 요청을 하면. 80년대 암흑의 비밀 계좌 예. 이거 자료 요청하면은 스위스 특별법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 청구할 자료도 수 있게. 주고 그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라는 법을 스위스가 만들었거든요. 2015년 그렇게 12월에 만들어졌으면 안 총장님. 예. 이게 요 와중에서 차명 계좌로 넘어가는 과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서류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제가 스위스 특별법을 아직 제가 깊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 법이 만들어졌으면 아마 그 범주 내에 들어갈 것으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과거에 예. 스위스 그 비밀 계좌에 박정희급만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권력자들, 예. 재벌들, 저는 거기에 비밀 구자 운영 안 한 권력자, 권력 실세들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라의 국고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도둑질한 놈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걸 이제 과거 이 부정한 재산 한번 틀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네. 설득력이 높아요, 아주. 예. 사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법 속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그동안의 모든 입증 책임을 정부가 그 검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도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확정하고 예. 거기에 대한 수익, 범죄로 인한 수익이라는 걸 확정이 된 다음에 그리고 환수를 또 할 수 있죠. 그것을 그 법원에서 입증을 해야 되죠. 입증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법에 하나 더 추가한 것이 그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입증 책임을 자기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것을 그거 자기들이 의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그 얘기되고 있는 게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게 그전에는 그 원래 법의 취지는 내가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한 얘기가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되거든. 그럼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정치 언론 표현의 자유 때문에 검사가 입증하는 건데 어느 날 판례가 바뀌면서 말한 사람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데 지금 돈 문제도 내가 정상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축적한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 못하면 다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정축제다. 우리가 만든 지금 특별법의 그 취지입니다. 의심되는 건물과 땅이 있으면 예. 최순실 불러서 예. 이거 너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해서 샀냐? 이것을 최순실에게 입증하지 못하면은 유치원에서 이건 했다고 이제 하면 언제 얼마만큼 매출이 들어서 뭐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가 납세 스스로 사실도 있을 테고요. 입증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탁월한 법입니까? 유치원을 해서 3천억을 벌었다? 심지어는 그 최순실 모친 경우에는 감잡한 돈이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예. 그 미국 1978년 프레이저 보고서에 예. 그게 이제 그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을 로비하면서 로비해서. 현금 뿌렸다는 사건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프레이저 보고를 네. 했죠. 제가 최근에 박동선 씨를 만났어요. 지금 생존해 계세요? 네. 만났다니까요. 예. 요즘은 제가 봉두사님이 방송만 일중하니까 봉두사님 해야 될 일을 제가 아니 지금 하고 박동선 다니고 있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안 총장님 같이 가셨나요? 그때는 제가 같이 안 갔습니다. 신뢰성 좀 떨어지냐? 이태원에 사무실이 있어요. 이태원에 한국에 계세요? 그럼요. 오. 그분은 미국을 못 들어가요. 그때 로비 그 문제 네. 때문에. 근데 오호. 그분의 말씀이 자기 돈으로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설득력이 없는데? 박동선 씨도 예.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현행법으로 다 시효가 지난 일이에요. 그렇죠. 70년 전에 있던 일을 수사하려고 그러면은 특별법 필요한 거죠. 공소시효를 박동선 없애야 되는 씨의 거죠. 머릿속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 다 그다음에 알고 있죠. 최태민의 비자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흘러가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런 흐름이 그 머릿속에 다 있는 다 거예요. 있죠.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돈을 받아서 집행했을 것 같은데 예. 당시에 박동선 씨가 이런 거죠. 그 농산물을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이 그때 우리 농산물이 좀 많이 없을 때지 않습니까? 기아가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그 흔한 농산물을 한국에 이제 가져오면서 그 농산물 수입에 대한 그 리베이트를 받은 거죠. 예. 그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이제 그 미국 돈을 떼 가지고 그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 로비를 했다는 것이 그 박동선 게이트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그때가 돈 관리를 스위스 은행에 이제 그때 디파짓 시켜놓고 예. 아마 가지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흐름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미리 자료 보내온 것 중에 보니까 저는 제일 속상한 게 그 리베이트, 그러니까 차관 리베이트 뭐 이런 등등은 이 제3세계 독재자들한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제일 화가 나는 게 월남 파병에 대한 생명수당. 그렇습니다. 우리 파병용사들의 피죠. 파병용사들의 목숨이죠. 목숨값이죠. 목숨값을 자기 뒷돈을 챙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사에 덮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그렇습니다. 갖고 친일한 것을 어떻게 덮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브라운 각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브라운 장관하고 맺어진 그 각서 중에 우리나라 파월 장병들이 월남 파병을 갔을 때 미군하고 똑같은 조건의 전투수당과 그 생명수당을 준다. 예. 그래서 그걸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받았는데 실제 지급된 거는 10분의 1만 지급되고. 실제 지급된 건 우리 여기 그 군인들 월급 정도에다가 조금 더 붙여줬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 10분의 9가 뭐 명분은 경제 성장에 사용한다. 예. 경제 개발에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뗐다는 것인데 그게 어디에 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저도 제 사촌 형이 68년도인가 69년도에 파병하는데 그때 비행기가 어디서 떴는지 모르죠. 그 수송 비행기가. 부산 아닙니까? 여의도요. 그래서 여의도 활주로가 여의도 있었죠. 활주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떴는데 우리 아버지가 경찰 출신 무척 냉정한 분인데 그날 거기 그 조카를 보내고 와서 하루 종일 통곡을 하는데 집안이 완전 초상집이 됐더니까 죽으러 가는 거로. 그러니까 모든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그 60년대 그 자식들을 그쪽으로 보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생명을 잃었고 많은 분들이 고립죄 때문에 지금 희생당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돈을 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본인들 통치자금으로 갖고 있었다. 그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핵심 본질은 예. 이돈 때문에 이 일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최순실의 돈을 지금 한 푼도 지금 뺏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그대로 둡니까? 그냥 그대로 둬요? 안 되죠. 국민들은 예. 최순실 재산 몰수해야 된다라고 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가 대의민주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이 염원을 담은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을 제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 특별법 속에 MB 재산까지도 부정한 돈을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국회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 이것뿐만 아니고 제보가 많이 오는데요. 이번에 제가 뉴욕과 워싱턴에 가서 또 뭐 그쪽에서 뭐 보수 극우 단체들한테 또 봉변을 당했거든요. 요즘 제가 뭐 봉변을 일상화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뉴욕에서 어떤 분이 즐기시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뭐 일각에서는 기획을 한 거라고도 의심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안민석 아주 의원님 수준에서 아주 그런 기획은 못 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뭐 능력이 탄핵을 3년을 기획했다고 예. 정미용 씨가 그러잖아요. 봉도사님 잘 알다시피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어릴 때도 제가 맨날 저희 어머님한테 준비성 없다고 맨날 혼나면서 자랐는데 자, 제가 보스턴에 저 뉴욕에 있을 때 보스턴에서 어느 한 교포가 저를 찾아와요. 예. 그냥 보름 전 일입니다. 과거 권력 실세 예. 박무라는 사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예. 이분이 3천억 원의 비자금을 미국에 갖고 있다는 거. 3천억. 3천억. 네. 이런 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가 다 저한테
자료를 다 보여줘요. 아하. 왜냐하면은 그 박모라는 권력의 실세가 가방을 뉴욕에서 잊어버리고 한국을 들어간 겁니다. 그 가방 속에 무슨 코미디 같은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수사해야 되잖아. 이게 다 국민 돈인데. 그래서 특별 필요한 것이고요. 이 특별법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법이고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분들이 많이 지금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는데 제 문제는 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국민의당은요? 국민의당은 반반이고요. 네. 그러면 일단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법이거든요. 법사위원회에서 상정이 되고 논의되고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상정조차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자유당의 간사가 이제 김진태 간사님이거든요. 이분이 동의할 리가 없죠. 또 살아났잖아요 재판에서. 네, 그래서 상정이 되겠습니까? 상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도사님도 좀 성원해 주시고. 이건 정쟁을 떠나서 국민들 이름으로 통과를 시켜야 될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게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죠. 우리 국민들의 피땀을 그냥 그 개인 사적으로 다 취해버린 것인데. 당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침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위원장은 늦었지만 다행인데요. 위원장은 안민석 의원이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놓고 다 만들어 놓으면 또 엄한 사람이 위원장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이제 안원구 청장님하고 주진우, 노승일 저희들 독수리 오영재가 독일을 그동안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재산들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제가 비록 능력은 없지만은 이거는 능력이 없어도 이 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녔던 저희들이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제 분위기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제 당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다음 주에 저희 독수리 오영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운동본부를 만듭니다. 이것은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은닉재산들에 대한 제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또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힘을 모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국민운동본부 국민재산 되찾기 국민운동본부를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 국회에서 출범을 하니까 봉도사님도 와주시고 저는 못 국민 가요. 여러분들께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운동 저도 본부입니다. 국민도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지금 단체가 국민도 아니라요. 아니에요. 투표권이 없어요. 성직자분들이 대표하시고요. 저 성직자도 아니에요. 유종일 교수도 계셔요 대표로. 그다음에 박관천 있죠. 박관천 경정이 많은 진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럼요. 13년도에 공권력을 가지고 최순실 뒷조사를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권력 일서요. 그렇죠. 대법원 재판이 걸려가지고 말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 재판 빨리 또 끝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의지들을 모아서 박관천 경정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나요? 항소에서 뭐 나왔죠? 대법원에서 유죄면 빨리 끝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본인 말로는 대법원이 빨리 열리면은 자기가 다 해결된다고 했으니까 무죄 쪽으로 아마 이제 자유 몸이 되는 것 왜냐하면 같아요. 조홍천 다 무죄가 나왔었으니까. 박관천은 감옥도 살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3212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박상우님 당연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의원들 누굽니까? 7614님 안민석 의원님 정말 존경합니다. 안원구 청장님 여러모로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안원구 청장님은 존경할 만해요. 민간인 신분으로. 안민석 의원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민석 의원님 정말 존경한다는데 7614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부족하고요. 안원구 청장님 정말 존경하고 본인이 이런 신변의 위협도 많이 느끼시는데 사석에서 하는 것과 좀 다른 자세를 보이네. 방송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라면 막 때릴 것 같이 존경하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 봉도사 계보가 우리가 겸손한 거 빼면은 우리가 뭐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삽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왜 의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확 빨리 안 퍼지죠? 아니 정당의 목적이라는 게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예. 정권을 잡았는데 국민적 공감도가 높을 텐데 왜 그러지? 국민 공감대가 높다는 거를 봉도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가장 모르는 집단이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아직까지? 그 내리 사선했으면 제일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도 뭔가 그래도 항상 이렇게 낮게 기어다니면서. 예. 자, 들으려고 1458 노력을 국민들이 하는데요. 도울 일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네, 첫 번째. 다스하고 BBK 문제는 4부에 들어갑니다. 이거 특별법 통과되면은 다스 BBK 근데 그 관련도 수사할 수 있고요. 그 관련도 사실 무상급식도 예. 다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도 사실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게 어거지로 가는 게 아니네. 왜 저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안민석 의원의 논리는 뭐냐면 그게 원래 국민 돈이다. 국가 세금이었고 우리가 냈던 돈이고 월남전에서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받아온 돈을 뒤에서 슈킹한 거다. 그래서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입니다. 국민재산 되찾기 우리 재산이다. 그럼 이제 BBK 다스도 우리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홍구 총장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할 일은 다음 주 국민운동 출범식 예. 수요일 날 2시에 예. 국회 어디서 하죠? 많이 오십시오. 어디서 하는데요? 국회 오시면은 그냥 저희들이 다 안내드릴 거예요. 일단 정문만 의원회관 통과하시면 소회의실에서. 됩니다.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요? 그럼 뭐 많이 오는 그리고 SNS에 예. 열심히 이제 퍼날리기 하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특히 이제 100만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홈페이지 있어요. 하나 있나요? 네, 진행되고 있어요. 만들어졌어요? 홈페이지가 지금 근데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게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봉도사님? 그럼 국민들이- 만들어지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만들어진 날 다시 한번 나오셔서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검색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실검 그게 1위로 올라가요. 됩니까? 그럼요. 정치 효과 됩니까? 어제 우리가 그 박근혜 독방 네. 검색하세요. 그러니까 5분 만에 실검 네이버 다음 1등. 일각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넘어섰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 넘어서지 않았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격이 틀린 거지. 김어준하고는. 오전 거기는 이제 정치를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고 여기는 정치라고 하면 지긋지긋했던 분들이 개그 프로인 줄 알고 듣다 보니까 정치였네. 정치 무관심층이 빨려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김어준 쪽하고는 이게 격이 틀린 거죠. 정봉주하고는. 김어준은 누군데요, 근데? 계속 김어준. 그 산적같이 생긴 그 친구 있잖아요. 털? 최민님 두 분 고정이신가요? 고정되셨으면 고정하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의원들을 이렇게 뭐 의원들 잘 민심 모른다 그러지 말고 사실은 이렇게 국민운동 본부도 만들지만 국민운동 본부의 의원들이 많이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면 아니죠. 왜요? 이제 국민운동본부는 예. 국민 조직이고 이제 당의 의원들 특별위원회. 정당으로는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고 그러니까 아니, 정당에서 그래도 특별위원회하고 국민운동 조직 이제 그 투트랙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래도 거죠. 몇 분은 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의원들은 결국 인기와 지지를 먹고 사는데 딱 보니까 국민운동본부 안민석 의원 자기 혼자가 있고 우리는 의원들끼리만 모여 있으라 그러니까 난 싫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분을 슬그머니 해갖고 그쪽에 두세요. 그러니까 봉도사님이 또 지략을 주세요. 예, 그 슬그머니 그냥 5명 정도 그렇게 들어가면 안민석 의원 플러스 또 몇 명 의원들이 국회의원들도 같은 국민이니까요. 그렇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레이저를 쏘세요? 하여튼 저는 뭐 이 정도만 가고 항상 예. 또 우리 봉도사님께서 또 야매의 길을 또 가르쳐 주시면은 또 기다면 듣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뭔데 뭐라고요? 야매를 야매라는 하는데 게 정도를 알려달라고? 야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방송에서 징계 먹어갖고 안민석 의원 선거법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저 방송에서 징계 먹는 게 예. 요즘 뭐 몸에 배었어요. 아 그래요? 좀 이따 점심이나 드세요. 이거 조용하시고. 자 지금 안민석 의원님, 안원구 총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최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님, 그다음에 MB 도곡동 땅 다스의 실체 서류를 보았던 안원구 전 대구청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BBK 얘기하면 이렇게 행복할까요? 세상이 바뀌긴 바뀐 건데요. 예. 안원구 청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12년에 MB 도곡동 땅 관련한 국감이 있었어요. 제가 그 내리사선하는 예. 동안에 계속 교육 문화
이 상임위원회를 지켰는데 예. 딱 1년 동안 기재위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기재위 12년 이맘때죠. 그 국감에서 예. 안홍구 청장님을 정인으로 제가 모시려고 신청을 했고 예. 그것을 반대하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아주 그냥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증인은 그래서 그 국회 본청으로 밀고 올라가는 전쟁이 벌어졌던 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최재성, 김현미 의원님들하고 1층 복도에서부터 그러니까 계단으로 안홍구 청장님을 밀고서 올라간 겁니다. 아니 근데 국세청 직원들은 국회의원 막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안원구 진격 그래서 작전.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 국정감사장에서 그 건물에서 국회의원들을 피감기관 직원들이 몸으로 막은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록의 현장 예. 그걸 겪으면서 안 청장님하고 저하고 좀 예, 동지적인 그렇죠. 신뢰가 신뢰하시죠? 그러시죠. 서로가 네. 왜 신뢰를 강요하세요? 깜짝이야 나 이거 메모하다 보니까 신뢰하시죠 신뢰. 아니 무슨 신뢰를 그 신문하듯이 하세요 그렇게. 제가 자꾸 이제 피해 의식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비주류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가 자, 최근에 안민석 비주류가 의원님, 되다 그 보니까 피해 국민운동 의식이 본부가 있어요. 만들어지면 예. 국민들이 주축이 되지만 또 함께할 의원분들도 또 몇 분 함께하고. 아 그렇죠. 예. 의원님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이거 통 크게 다 그러니까 담아내야죠. 안민석 근데 의원이 어쨌거나 그전에는 성과를 자기가 혼자 먹어가려고 했더니 많이 성숙했어요. 성과를 먹을 만한 판도 없었고요. 예. 뭐 최근에 제가 주류됐고 아직 주류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저 방미 예. 특별 수행원 전용 비행기 제 몸을 싣는 순간 예. 저는 주류의 핵심이 돼서 지금 한명도 비서관이 청와대와 전화 왔어요. 하도 청와대와 놓달라고 억지로 놓줬다고. 대통령이 예. 안민석은 꼭 데리고 가야 된다. 그게 한병도 다음에 한병도 의원이 불러갖고 저한테 기속말로 삼자 대면해갖고 의원님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챙긴 거야. 한병도 의원이 전화했고 그랬던 형 거예요. 민석이 형 때문에 죽겠어. 왜 그랬더니 아니 미국 꼭 데리고 가냐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다녀오셨고. 자, 그래서 이제 국민운동본부의 사무총장 역할을 안홍구 청장님이 하시거든요. 아직 이거는 사무총장을 내정하진 않았나 봐요. 왜냐면 내정이 지금 됐죠. 아니 둘이 눈빛이 서로 좀 틀려. 내정이 됐어요. 급여는 연봉. 그거는 재능 기부라는 순수한 재능 기부 없애야 활동을 돼요. 하는 거죠. 대통령 얘기 좀 들어보세요. 월급 제대로 주고 많이 놀리고. 국민들이 후원금 많이 해주시면은 알겠습니다. 활동비는 자, 드릴 수가 일단 있죠. 국민운동본부 창립식인가요? 출범식. 출범식은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실. 그렇습니다. 소회의실. 자, 그런데 최순실 자금은 70년대 박정희 통치자금, 우리 세금이었죠. 예. 그다음 최태민 또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최태민 그 돈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건 국민 세금 맞다. 그런데 특별법에 도곡동 땅, 다스, BBK 이 얘기를 넣자 이 근거가 뭐죠? 예, 지금 전부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들은 전부 돈 때문에 생긴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스하고 지금 도곡동 땅 문제도 결과적으로 그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나 하면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계속 들어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곡동 땅이 판 돈이 263억이라는 게 95년도에 팔리죠. 예. 그 263억 중에서 190억. 190억. 그러니까 세금 낼 거 내고 나면 아마 남는 돈이 그 정도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스에 넣습니다. 다스에 놓고 도곡동 땅을 팔아서 판돈이 다스에 들어가고. 놓고 99년입니다. 예, 99년 99년도에 들어가죠. 그 다스가 다시 BBK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예. 거기에 다시 돈이 들어갑니다. 설립된 BBK 회사에 네, 다스 또 돈 190억이 다시 들어오죠. 들어가죠. 예. BBK는 몇 년이죠? BBK가 99년입니다. 99년입니다. 같은 해예요? 그래서 2001년 2년 분에 그 BBK가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예.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옵셔널 벤처스에서 주가 조작과 옵셔널 벤처스 돈을 주가 조작한 돈을 가지고 김경준이가 미국으로 튀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BBK가 곧 옵션을 벤처스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되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돈 주체가 190억의 돈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실행을 누가 했느냐와의 연결이 되는 고리가 되는 것이죠. 오, 김경준 씨는 이미 주가 조작 사건으로 8년을 살았는데 예. 만약에 또 다른 제3의 주체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또 8년을 살아야 된다? 공동 점검이 되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네요, 이게. 무서워요. 왜 몰랐어요, 이거. 근데 이 BBK 때문에 감옥 갔다 온 나도 죽겠어요. 모르겠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스가 누구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때 김경준이가 380억을 들고 도망갈 때 날릴 때. 날릴 때 그냥 평상시 하듯이 하세요. 예, 그 380억 갈 때 그 380억에서 700억 가까이 되는 돈 중에서 50억을 다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140억을 안 돌려주고 가죠. 예. 근데 그게 스위스 크레딧 은행에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 LA 총영사를 다스에 소송을 하던 김재수라는 분을 시키고 또 청와대 내에 BBK 담당자를 그 김재수 씨와 같이 일하던 분을 행정관으로 채용을 하죠. 그렇죠. 미국 변호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계속 다스와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돈을 또 김경준과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140억을 돌려받죠. 거기에는 이제 일부 검찰도 아마 관련돼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미 법정에다가 둘이 소송을 건단 말이에요. 다스도 걸고 다스도 우리 돈 140억 돌려줘라. 옵션을 벤처스도 그거 아니다. 그거 우리 돈이니까 우리 돌려줘라. 그렇습니다. 근데 미 법정에서는 다스는 돌려주지 말고. 다스는 돌려주지 말고 옵션을 벤처스 즉 BBK는 돌려줘라. 개미 투자자들 것만 돌려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었죠. 했는데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고 다스에다가 돈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그럼 다스는 도대체 누구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 그 다스 도곡동 땅이 처음에 누구 거냐 할 때 도곡동 땅은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어요. 했죠. 그때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현대건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명의는 이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씨로 되어 있는데 검찰이 김재정 씨하고 검찰이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제3자 땅이다? 그 제3자는 수사를 못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제3자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 제3자 찾으면 그 사람이 다스의 주인이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다스와 도곡동 땅 판 돈이 다스로 들어갔는데 그 190억을 이제 일부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럼 다스라는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이상은과 김재정 명의로 돼 있죠.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갔으면 제3자 땅도 이상은과 김재정 명의로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3자로 결론을 내버렸으니까 김재정과 이상은 아니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 돈의 주인이 제3자가 다스에 돈을 넣을 때 돈을 넣는 방법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부채로 다스가 빌려온 돈으로 넣는 방법이 있죠. 그럼 그 둘 다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 그 14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스의 돈으로 화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럼 그 제3자와 다스가 같이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이 제3자 소유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그 돈이 다스로 들어갔으니까 다스도 분명한 건 제3자 소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스의 돌려받은 돈이 지금 다스의 자기들 돈처럼 돼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었느냐. 제3자 소유니까 그 제3자만 찾으면 되는 같은 거죠. 사람이면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제3자가 찾아지면 그 돈이 BBK로 들어가서 주가 조작에 쓰였기 때문에 김경준 씨와 똑같이 최소 8년은 살아야 된다. 공범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사건. 근데 봉도사님, 이 95년 이 사건을 현행법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99년 사건인데. 99년 사건이에요. 그 99년 사건. 땅 팔았을 때는 95년, 96년 되셨어요. 그게 이제 결론인데 조금 더 가면은요. 재밌는 게 다스가 그때 190억을 BBK에다 넣잖아요. 다스의 제3자 주인이 누라고 지시한 거야. BBK에다가 190억이면 그때 당시 다스는 연매출이 1,000억이 안 되는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자본금 30억에. 자본금 30억에 연매출 한 3,400억밖에 안 되고 190억이면 단기 순이익 4년 내지 5년 정도의 순이익을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젊은 청년이 왔는데 5분만 사장이 30분 얘기하고 5분 만에 돈을 190억을 넣어요. 그래서 사장한테 나중에 물어. 그 사람 알아요? 그때 아니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3자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돈을 넣으라 그런 거죠. 4년치 월급을 4년치 수익을. 근데 그 다음이 더 골 때려요. 이 다스가 지금 2조 5천억 아니야 매출이? 어젯밤에요. 저 지역 오산서 후배하고 맥주를 한잔 하는데 그 후배가 의원님 다스가 MB가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왜요? 다스가 MB 거라고 그러는데. 다스는 MB 거라고 얘기하고 감옥 갔다 온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면
저하고 친구가 아니네 이 다스가 양반이. MB께 진짜 맞아요? 나 감옥도 한 번 더 가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죠. 아까 MB가 아니죠. MB는 누군데요? 딱 걸렸다. MB가 누군데? 아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안원구 총장님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는 거야.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라고 하는 서류를 본 유일한 분 아니에요. 이 세계에서. MB가 이 방송을 보면은 제가 안 온 거 저거 평생 감옥에 감옥살이 시켰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아무도 얘기 안 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서울구치소 들어갔잖아요. 서울구치소 들어갔는데 요만한 도시락만한 그 식구통이 있어요. 밥 들어오는 구멍. 예? 그걸 항상 열려 있어요. 제가 저녁에 그걸 닫아놓고 잡니다. 왜요? 거기로 가스 넣어서 저를 죽일까 봐. 혹은 거기로 머리를 그쪽으로 놓고 자면 끝넣어서 죽이고 자살했다 그럴까 봐. 이러고 서울구치소에 20일 있어요. 그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처음 듣는데요. 그 정도로 제가 비상상태로 감옥을 살아요. 안에 들어왔는데 감옥을 놓는데 여기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 죽일 것 같더라고. 죽이지 않으면 2017년 되고 이렇게 방송 나와서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을 밤에 꽁꽁 닫아놔요. 교도관이 못 닫게 하더라고. 그럼 우리의 공통점은 네. 우리 세 사람의 공통점은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아. 나는 안민석이 날 죽일 거야. 자, 도곡동 예. 땅의 실체를 보았다. 그 서류를 제가 이제 2007년도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제가 부임해서 예. 그 포스코 건설이죠. 그 땅을 팔 때 이름은 포스코 개발 주식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건설로 이제 포스코 건설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그 이제 그거를 정기조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예. 시작하고 육하원 측에 의해서 이게 시점이 2007년인가요? 2007년. 2007년 한 7월 예전 자료를 본 거죠. 예전 그렇죠. 자료를.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가면 조사팀들이 나가거든요. 예. 그 청장은 사실 조사에 직접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팀들이 나가서 그 장부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와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서류가 나온 거예요. 우연하게. 포스코 정기 감사 들어갔다가 예, 정기조사, 정기조 세무조사. 세무조사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하드카바에 그 안에 관련 처리 들려 있고 몇 페이지쯤 되는 서류던가요? 한 제법 한 뭐 몇 30-40페이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그 카드카바의 도곡동 땅 번지가 뭐 169다시 얼마 뭐 160 몇 다시 얼마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 밑에 실소유주 땡땡 이명박. 그러니까 그 안에 서류를 보기 전에 제가 상당히 놀랐죠. 그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팀원들이 봐가지고 팀장한테 보고 있을 거고 계장, 과장, 국장 거쳐서 다 올라온 거 아니에요? 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 방으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는 순간에 그 올라오는 과정까지는 대부분 다가 상당히 심각한 그 상황에서 제까지 보고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95년도 문서고 95년도에 팔린 문서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또 우리 조사 대상 연도가 2002년도와 2003년도였어요. 대상 연도. 예. 그러니까 조사와 관계없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푸는 순간에 그때 지금 그 한나라당인가요? 그때 예, 한나라당의 한나라당이었죠. 그 대통령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2007년도에. 2007년도니까. 그래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이런 파일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2007년 7월은 이제 경선이 박근혜 이명박 경선이 예. 한창 아주 치열할 때. 치열할 때 때죠. 이명박 네. 측은 최순실과 박근혜 관련된 파일을 엑스파일을 들고 들고 있- 있었고 그리고 저쪽 박근혜 측은 도곡동 그 땅과 땅의 실소유주는. 가스 BBK의 엑스파일을 들고 있었고 결정적 한 방을 안원구 청장이 보게 된 다 거죠. 본 거죠. 그래서 그걸 까는 순간에 후보가 바뀌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역사도 바뀔 수 있었죠. 그 상황에서 정말 공무원적 사고로 그 당시에 이게 국세청 전체 조직이 흔들릴 것을 제가 우려했던 것이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보안 유지를 시키고 실제 또 우리 조사 대상 기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 문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 덮었는데 조금 중간에 정리하면 그 다스 도곡동 땅을 포스코 건설에다 판 거죠. 그렇습니다. 팔았는데 팔 때 이게 실질 소유가 누구야 하는 그 비밀 서류가 있었는데 비밀 서류의 타이틀이
도곡동 땅의 주소를 쓰고 거기에 실소유자 실소유주. 이명박 그렇죠. 이 파일이 올라온 거죠. 그때 아마 그 포스코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계속 그 설왕설래 할 때니까 예. 포스코 건설에서도 그 자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서류였던 것으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1995년도에 96년 그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문제가 됐어요.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는 이명박이고 그래서 이명박 이 부분에 대해서 차명으로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공천을 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세계일보의 일면 톱기사였었어요. 95년도에. 나중에 저도 그 찾아보니까 세계일보 이미 그 보도가 됐고요.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찾아서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을까 해서 제가 지금 도곡동 땅의 그 폐쇄 등기부 등본을 전부 다 떼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그걸 보니까 그 일부는 어떤 교회 그 교회의 집사분이 이름으로 이제 돼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그분의 며느리로 돼 있고 또 일부는 현대 건설 땅이었더라고요. 이 땅이 자체가. 일부가요? 일부가. 그래서 그게 합해져가 하필이 돼 가지고 지금 그 땅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70년대 80년대 예. 그럼 도곡동 땅이 MB 거였고 그 땅 팔아서 다스를 만들었으면은 다스를 이거는 들어갔으면. 산단법부로 하면은 다스는 MB께 맞는 겁니까? MB는 누구냐니까요. 왜 거기서 답을 안 해요. MB가 누구예요? 저는 감옥 가기 싫어요. MB는 이명박의 이니셜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거 몰랐었죠? 저는 잘 몰랐어요. 아우 깜짝 놀라는 저 네. 표정 좀 앙증맞아 죽겠어. 그래서 예. 명박에서 이니셜로 그렇죠. M하고 B하고 딴 겁니까? 그다음 그 MBSS는 뭐의 주말인 줄 알아요? 그건 뭐예요? MBSS 명박 산성. 아, 그래요? 네. MBSS 하니까 어떤 사람은 MB 복수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명박 산성. 그럼 이제 다스 이꼴 MB 이 등식이 맞는 겁니까? 도곡동 땅이 MB 거라고 한다면 네. 다스도 곧 MB 거인 그래요? 거죠. 그러면 MB 이꼴로 다스 이꼴로 MB 예. 이게 맞는 겁니까? 어제 밤에 맥주 마시면서 제 후배가 이야기했던 게 맞는 그게 거예요? 맞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요 마지막 다시 한번 하세요. 그게 맞다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 제가 봉두산에게 몇 주 본 거예요. 변호인은 얼굴 형색이 왜 쥐처럼 변해요? 모르겠다고 하는데 진짜 내 줘받고 싶은. 아니 근데 그걸 보고 MB가 이명박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 그 서류를 보고 예. 그 파일을 보고 덮고 이거 심각하다. 예, 심각해서 이거 대선 후보가 바뀐다. 근데 그거를 그래서 직원한테 줬는데 핵심은 그 서류가 지금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서류를 주고 가져왔던 그 상태를 제가 물었어요. 그 당시에. 포스코 건설 그 준 담당자들도 이걸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모를 것이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여러 개 처리 같이 돼 있는 박스를 그냥 들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까지는 그분들도 모를 것이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 그대로 이건 우리 조사 연도하고 한계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지금 조사하려면 이제 공소시효가 다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고스톱에 낙장 불입 있잖아요. 예, 시간이 없어요. 얼른 가셔야 그 돼. 예. 이명박은 낙장 불입을 외치겠죠. 그래서 이 90년 중반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예.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최순실 재산보수 특별법 만들 때 최순실뿐만 아니라 MB까지도 포함시키면은 이 재산을 조사를 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고 국민과 그러네요. 함께 이 법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법이죠. 도곡동 땅 다스 BBK로 가면서 이미 한 사람이 8년의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공범이다. 이거는 특별법으로 다뤄야 한다. 2162님, 말을 멋있게 했어요. BBK 증거가 한 다스는 넘네요. 안민석 의원님 화이팅. 오늘 너무 무서운 얘기하고 걱정이 되네. 그 서류를 보셨죠? 어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 서류 찾는 게 이 특별법이 발효되면은 거기서 첫 번째 해야 할 일 중에 아주 하나이다.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MB가 감옥 가더라도 특별법 없으면은 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MB는 누군데요? 누가 감옥을 가요? 모르겠어요. 자, 두 분
오늘 너무 스릴 넘치는 얘기를 안민석 의원이 4선이 되더니 아주 겸손해지고 내용도 좋아졌어요.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자, 인사하시고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안원구청장님의 명예도 빨리 훼손이 된대. 회복돼야 되겠죠. 택배벌 제정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예,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에 관해서 열립니다. 자, 12시 5분부터는 성훈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땡큐 피스코리아. 그 보안과에서 보면 그 방에 불이 빨간불이 딱 들어와요. 닫혀있으면 파란불. 그럼 여기 문 왜 땄어? 그럼 바로 인터폰이 와요. 근데 수동은요, 문을 따줘도 모르고, 그냥 CCTV로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게 전산화돼 있으면 안에 있는 재수자들은 불편해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 와본 적 있냐? 한국 구치소 교도소 가본 적 있냐? 누가, MH 그룹이 누구예요?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사람들인데. 진짜 당연히 그룹 재벌 그룹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정몽원 해서 MH였고. 그다음에 그렇네요. BH 블루하우스가 아니면 사실 MH 노무현 대통령도 MH 죠. 그러니까 MH였고요. 아니 저분도 MH 아니에요? 누구요? 고르바초프 미하일 고르바 미하일. 그렇네요. 네. 억지 쓰지 마세요, 저. 억지네요, 정말. 예. 그런데 MH 그룹이 도대체 어디죠? 일단 본인들은 국제법무그룹이라고 합니다. 국제법무법인이란 말은 안 쓰는데 국제법무그룹이라고 아니 어쨌든 검색을 하죠. 하면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좀 내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MH 그룹. 네,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요. 유튜브 등의 어떤 사이트도 있는데 예. 다 영어로 돼 있나요? 예. 하지만 그거를 번역한 기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어렵지 않게 기사 내용 접하실 수 있는데 고위급 인사들의 MH 그룹 MH. 예. MH. 예. 그렇죠. MH 그룹. 예.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그리고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법무팀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인권 문제에 특화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차남도 역시 이제 후계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생포돼가지고 그 혁명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에 이 카다피 차남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고요. 결국은 6년 만에 수감 6년 만에 석방됐는데 이게 직접 유엔이면 석방을 시킨 건 아닙니다만 문제 제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성과를 얻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그 통계를 보면 주로 독재자들을 변호한 경력이 많네요. 그거 이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성과로 내세우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인권이 아니고 독재자들의 인권을 보호한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람들은 인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현재 저도 어제 들어가 봤어요. MH 그룹이 이제 알았다 이유를. Military Dictatorships Human Rights. 독재자들의 인권. 역시 Military Dictators Human Rights. 알겠습니다. MH 그룹. 네. 독재자들의 인권. 지금 현재 영어로 좀 해보세요. 영어 미국 유학 갔다 왔잖아요. 아니 다스가 누구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MH 그룹까지 나오니까 이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거예요. MH 그룹 그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 근데 MH 그룹 홈페이지 가면 4건의 이제 보도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건이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카다피 차남의 관련이고 3건이 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사실 이들이 봉사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짐작입니다만 아주 고액의 어떤 그 수임료를 받고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건 누가 일을 맡긴 것인지 또 좀 궁금하고요. 또 의뢰인이 누군지. 네,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이거 봉사활동은 아닌 거로 짐작이 되니까요. 특히나 더더욱. 그러다 방 깨끗한데 나는 저거 6분의 1 많은 데서 살았네. 그리고 박근혜 독방 검색해보세요. 그랬더니 5분 만에 실시간 검색어가 1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PD하고 작가들도 정말 이거 우리 때문에 1등했나? 그렇게 많이 듣는 줄 모르고. 그럼 청취율 조사도 잘 나오겠네요? 정치율 조사는 두 자릿수 나오겠죠. 1.1 이렇게. 자,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정 이거 조금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선정을 해서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피고인과 잘 협조해가지고 이제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관계없이 일단 변호인은 있어야 절차가 진행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변호사 그럼 몇 명 지정합니까? 몇 명 선정합니까? 정해진 건 없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방대해요. 양이.
그동안에 있었던 뭐 증인 신문 관련된 것만 읽어보려고 해도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자료만 해도 10만 페이지. 네. 예. 이제 복수의 국선 변호인을 이제 그 선정을 해서 좀 재판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명입니다. 자, 질문. 네. 국선 변호인은 그럼 얼마 받습니까?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국선 한 전담 사건당. 국선 전담이 있어요. 예. 국선만 하는 변호사들은 정액으로 받고요, 월급으로.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내가 국선 변호인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추첨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한 건씩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많아야 수십만 원이죠. 30만 원이요? 예.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투여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수십만 원. 네. 조금씩 올라가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 그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하면은 세금 떼고 한 29만 원 정도 이제 예. 나오는 거고요. 예. 그따가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네, 공판 절차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재판이 길어지면 더 많이 받습니다. 시간 나요. 그래 많아봐야 100만 원 좀 넘어가는데 일단 페이지가 10만 페이지가 넘어가요. 자료가.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네. 변호인 접견을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피고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네. 피고를. 네. 그래도 재판이 진행되나요? 진행될 수 있고요. 심지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벌석 재판 진행이 가능하죠. 벌석. 네. 가능합니다. 벌석이라 하면 조금 비슷한 표현은 결석이죠. 그냥 네, 안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안 나오면은요 자리를 비워놓은 채로 이 피고인 자리를 비워놓은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예. 다만 그때 규정에 따르면 검사와 국선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견 물어보는 거지 국선 변호인이 못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나올 때까지 한다고 해서 재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재판 진행과 선고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구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다 자, 가능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간다고 한들 네. 법무부는 법리 절차에 따라서 네. 진행하겠다. 사법부. 사법부는 네. 사법부는 그래서 어제 그 뜻을 보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재판에 못 나오겠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설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연장선이 아니겠느냐라고 짐작이 되고요. 하지만 약간의 여지는 둔 거죠. 나는 이제부터 못 나가겠다. 뭐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건강 이유를 건강상의, 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론 보고 또 뭐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 오늘 여론 보고 이제 그 내일 비가 오면 기후상의 네. 이유로. 아 그렇네요. 예.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 감정상의 이유로. 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다음에 여기 오늘 변호사 그 우리 선대인 소장도 나오니까 경제상의 이유로. 그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정인설 기자 나왔으니까 언론상의 이유.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이 대목에서 2부 그랬죠. 2부. 1부 순서 들어갔습니다. 1부 아빠들의 왕수다. 샵 1035.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치쇼 첫 출연한 선대인 무슨 연구소 경제연구소 소장님. 아니 왜 연구소 이름을 왜 정확하게 안 해주세요? 여기 안 써 있잖아요. 작가들한테 해주셨어요. 이제 무슨 연구소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첫 출연.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수호해요? 네. 예, 조국을 수호하는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일기. 네. 로스쿨. 네네. 나 어제 처음 들었어요. 이름은 모르시고 어떻게? 그런 내용만 관심 네. 있어요. 인물은 중요하지 않아. 자,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고요. 정인설 어디 경제신문이죠?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자, 이렇게 해줘야지 청취자분들이 기억을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방송국 오신데 어딘지 아세요, 선대인 소장님? 여기 SBS 스튜디오잖아요. 예. 프로그램 이름.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딩동댕.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자, 속보 떴어요. 박근혜 재판부. 오늘 방금 우리가 실시간 검색어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하지 않았다 했는데 박근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임했습니다. 필수적 변호 사건이죠. 네. 뭐 필수적 필요적 변호 사건이고 변호. 네. 엄밀히 3년 이상의 형을 예상한 사건은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지 재판을 할 수 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 피고인 구속된 재판은 이제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하고요. 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국선 변호인 선임은 아니고 선정이에요. 선정? 예, 정해주는 거죠. 죄송합니다. 변호사들은 저런 거 몰랐죠. 바로 잡습니다 해야 되겠는데요. 선임은 그러면 그 의뢰 네네네. 고객이 하는 건 그렇죠. 예, 변호인을 선임하는 건데. 변호인을 선임하고 네, 선정과 다르고 임명하는 그렇군요. 오, 네, 선정. 그 형사소송법에도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또
나가다 잊어먹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사랑의 여인이 네. 선정이었다. 무슨 선정이었습니까? 박선정이죠. 박근혜 대통령 아, 선정했으니까. 그런데요. 네. 그렇게 암기하면 이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보는 라디오로 들었는데 누구 이게? 좀 다운거리 들어오셨네. 다운거. 이게 보는 다운거리. 아, 국선 변호인 선정이네요. 네, 선정입니다. 오. 정해주는 거죠. 이야. 어제 우리가 방송을 하다가 어제는 그거 했었거든요. 삼변시대. 네. 그래서 그 CNN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네. 더럽고 차디찬 방에서. 근데 원래 방은요, 교도소 방은 군대하고 똑같이 자기가 청소하는 거거든요. 자기 내가 게으르고 참 못난 사람입니다. 이걸 자인해버린 거예요, 인터내셔널리. 네.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방송 그 서양의 문화상 또 우리나라 그 주요 일간지에 광고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한참 됐죠. 며칠 됐죠. 그런데 맞습니다. 지난달 27일로 기억하는데 예. 내용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구급 및 인권 유린에 관련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가겠습니다. 오늘 분량 욕심이 많으셔 보니까. 아니 오늘 오프닝 하려고 미리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자, 광고 듣고 손 변호사님이.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부인가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왕수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 정인설 기자, 그리고 오늘 방청객 모드로 잘 참여하고 계신 선대인 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교도소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3916님 안녕하세요. 교도소 방에 곰팡이 없죠? 우리 집은 곰팡이 꼈는데 나도 거기로 이사 갈까 보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다스는 누구 거죠, 근데? 자, 박땡땡님, 저도 구치소 생활 해봤는데요. 박 전 대통령 4분의 1만한 공간에 5, 6년 생활합니다. 맞습니다. 어제 가슴이 답답하네요. 어제 그 장소를 봤더니 8명에서 12명까지 들어가는 방이에요.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박근혜 혼자 쓰니까. 대통령요? 예. 저 봉도사님도 사실 독방 쓰지 않으셨나요? 1평짜리 독방. 아니 근데 제가 사실 홍성 교도소였죠 그때. 예. 제가 면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추리하게 계실 줄 알았는데 막 때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체질이야, 체질? 네, 얼굴에서 감체가 나. 그래서 이게 면회 간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그 표정도 너무 헬말가. 그러다 이제 이렇게 했다가 특별 면회니까 반에서 네. 있다가 이제 교도관들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3명이 기록하거든요. 네. 그럼 주 무슨 교도한테 주 보좌관 그럼 네 그럼 보좌관 직업이 뭐야 그럼 보좌관입니다. 최재성 의원이 왔다가 야 난 교도소 교도관들을 보좌관으로 두고 있는 최소장 처음 봤네. 선대 소장님 네. 어제 국감에서 사회적 경제 교과서 논쟁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감이 예. 이제 이 사회적 경제 교과서라는 걸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이제 뭐 집필한 교과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뭐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시장 경제는 사실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일종의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이 경제 구조잖아요. 키워드가 시장 경제하면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탐욕이 베이스로 깔린 거고. 그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갔을 때, 일단 어쨌거나 이제 이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그걸 이제 합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에 이제 이 소떼를 기르는데 예. 나만 많이 이제 소를 키우겠다. 그래서 많이 먹이겠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풀밭이 사실은 예. 이제 고갈되고 황무지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조정들이 필요한 거죠. 야. 그래서 이제 그런 조정들이 필요한 경제 영역이 있는 겁니다. 상호 공존하자라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이제 예. 그냥 단순히 시장 원리에만 맡기지 말고 한편으로는 협동. 이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 반박을 조목조목 다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이게 너무 더럽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다라고 했는데 뭐 더럽고 차가울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교정시설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오히려 일반 그런 그 수용인에 비해 가지고는 더 좋은 환경에 있다.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그 없겠죠. 럭셔리 독방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어제 세 분의 네. 변호사가 네. 그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 그 독방 그 원룸부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 환경 자체를 탓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건강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가 원활하지 않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들이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여기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이미 외부 진료를 받았죠. 예. 허리 통증 또 발가락. 그 서울구치소 외무 그 의무과는요. 의사분들 뭐 이런 등등 분들이 한 10대 명이 그 한 방에 크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치소 내에서도 이제 수시로 필요할 때 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예. 반박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침대를 써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침대는 사실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리스가 지급이 되고요. 또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추가로 지급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인권 침해인지 예. 잘 납득하지 않습니다. 3단 접이 매트리스거든요. 군대 있는 것보다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직접 어떻습니까? 착용감이. 착용감, 사용감. 일단 누우면 1분 안에 싹 잠이 드는데 그런가요? 여기가 네. 천국이구나. 혹시 예. 정 의원님도 그 안에 계실 때 예. 너무 밝아서 잠 못 잤나요? 아니 전 세계 교도소는 불을 네.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끌 수가 없죠.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불을 못 당연하죠. 겁니다. 예. 다만 이중불을 해놓고 낮에는 책을 볼 수 있게 환하게 해놓고 밤에 잘 때는 환한 걸 하나 꺼주고 취침등 하나만 켜놓습니다. 안에가 들여다 보여야 되니까요. 호텔이 아니고 교정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교정시설의 목적에 이제 부합하는 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도 밝아서 잠 못 잔다? 구치소 측에서도 저도 밝기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다른 데를 안 가봤으니까 예. 거기가 좋은 줄 모르는 것 같고 교정시설의 장을 뭐라 그래요? 교장? 교도소장? 제가 어째 저녁 사람을 만났고 교정시설의 장은 그랬더니 교장!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군요. 아니 근데 구치소 중에 예. 서울 동부구치소가 있어요. 거기가 지은 지 얼마가 안 돼서 예. 최고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 이른바 남부 예, 교도소에 맞습니다. 썼던 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광명으로 이사한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송파구로 있죠. 아니 동부. 저기 천왕에 있는 거는 남부고요. 이번에 동부가 또 새로 생겼어요. 거기 그래요? 송파구 문정동에 정말 예.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예요. 그런 곳이 정말 없는데 딱 가서 여길 가고 싶어가지고 또 그렇게 백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마 여기를 잘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교도소 시설은 첨단으로 되면 될수록 깝깝한데요. 그런가요? 교도소 역시. 시설은 네. 수동으로 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첨단은 네. 문을 딱 따잖아요. 네. 그럼